경매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다 부수고 갔을까봐 걱정되시죠? 대부분은 낙찰 받고 나서 집안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벽지가 찢어져 있다던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던가 심하게 더럽다던가 하면 업체를 불러서 그냥 하자 보수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주인이 악의적으로 벽이나 창문, 천장 같은 거를 망치 같은 걸로 막 깨사놨다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수리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 내가 낙찰을 받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 부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경매 단계별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집안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집이라고 가정하에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가격이 매겨져 있는 물건을 정상가에 낙찰을 받은 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물건인 줄 알고 정상가를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제공해준 정보가 다르다는 걸 잡아서 나 이거 낙찰 안 받을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매 단계가 뒤로 갈수록 낙찰자한테는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먼저 경매 진행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경매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원 경매 절차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채권자가 일단 그 집에 경매로 넘기겠다라고 신청을 해야겠죠.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경매에 넘어가도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해라 라고 판결이 났다면 입찰 공고가 뜨고요. 입찰 공고 14일 이후에 이제 매각기일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유찰 안 된 이제 신건으로 나온 물건이 14일 뒤에 경매 법정에 입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한 번도 유찰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입찰을 했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될 건데, 이 사람이 한 명이 정해질 거고, 그럼 7일 동안은 이해관계인들 있죠. 이 낙찰자를 포함해서 채권자, 채무자들, 이 사건에 모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의 즉시 항고 기간이 7일간 주어집니다. 그 다음 7일 동안 아무도 항고를 안 했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고,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7일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 동안은 대금 납부 기한을 주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명도를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명도하게 되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낙찰자가 해야 되는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처음 말해드렸듯이 단계별로 하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이 된 이후로 우리는 집안 내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가해서 제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혹시 집안을 볼 수 있나요? 라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볼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 넘어온 후부터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으로 내가 내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고 7일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항고 기간이 있다 했잖아요. 이때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부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그래도 가장 쉽습니다. 그냥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면 돼요. 그냥 신청서 하나 내면은 그럼 법원에서 확인 후에 취소를 해줍니다. 여기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냐 하면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 대상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보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든요. 여기 6항을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항고 기간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 하면 경매계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일 때
한번 볼게요. 좀 전에는 항고기간일 때 이 7일 동안 발견을 한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매각 허가 결정까지 다 났고 확정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 있죠. 확정은 났고 잔금 납부는 아직 안 한 상태. 이 상태일 때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다 망치로 뜯겨져 있고 했으면 이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 제127조를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거든요.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6항을 보면 똑같아요. 좀 전에 봤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질 때 현저하게 훼손됐으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 대금을 낼 때까지겠죠. 매각 결정 취소 신청서도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A4지에 다 작성을 해서 경매계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발견했다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잔금 납부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집안을 봤는데 다 부서져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금 납부를 한 후에 한 3주 뒤쯤에 이 물건에 대한 채권자들 있죠. 채권자들 다 모아서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게 배당 기일이 잡혀요. 그래서 이 배당 기일 전까지 잔금 납부는 다 했지만 내가 낸 낙찰금 있죠. 그 낙찰금이 아직 채권자들한테 뿌리기 전인 거죠. 그 전까지 내가 발견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배당금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제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경매일 때는 하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들리게 되죠. 그럼 우리같이 경매인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볼게요. 이미 경매에 있어서 경락 허가 결정 확정 후 그 경락 대금 지급 기일 지정 전에 경락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 법원에 경락 대금의 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 부담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가 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을 볼게요. 이것도 내용이 비슷해요. 판결 요지를 보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 대금 지급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 법원에 대해서 그 경락 대금의 감액 신청을 하여 왔을 때는 경매 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 내지 하자 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가 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는 잔금 납부를 다 했고 하자가 엄청난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낙찰자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감액은 하고 이 물건 그래도 내가 가져갈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배당받아가는 금액 있죠.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낙찰자에게 좀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이 배당까지 다 받아갔다. 그때 이후로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 난리가 나 있는 상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집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잔금 납부하기 전에 사건 열람을 해보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볼 수 있거든요. 채권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서류에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한번 집안을 볼 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의 단계별로 만약에 집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